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 학기 레스토랑 품질 관리 수업을 맡게 된 최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상황상 음성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부터 3주차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수업 파일을 제가 올려드리고 파일 말고도 이 PPT 자료와 뭐 여러 가지 나눠드릴 자료는 제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맡은 수업이 레스토랑 품질 관리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식당이죠. 저 업장이고. 그런데 품질 관리라는 부분이 너무 이게 방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이 어떤 품질을 말하는 것인지, 뭐 식당의 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재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인지, 메뉴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인지, 위생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식음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워낙에 대학원에서 서비스 경영에 대한 그냥 식음료 서비스 경영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열심히 그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부분을 충실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서로 우리가 같이 채워가면서 이번 학기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론 수업이에요. 이론 수업이고 채점 오류 외에는 성적 변경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채점을 하다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 그 외에는 오류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할 거고 성적을 부여받고서 이거 도저히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성적이다. 그러면 저한테 의문을 제기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무단 결석하시면 0점 처리가 돼서 F가 나가요. 그래서 시험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시험은 꼭 봐야 돼. 근데 내가 출석을 막 못해. 막 15번 막 1시간 1시간 나눠서 막 5일 막 4일 막 결석을 했어. 근데 시험은 봤어. 그럼 제가 성적을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아니죠. 근데 요 부분이 있어요. 무단 결석이죠. 뭔가 사유가 있다거나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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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출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저 꼰대예요. 그래서 조금 출석을 조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잘 수업에 참여하고 하신 분들이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할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이면 중간 30, 기말 30이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시험으로 볼 것 같아요. 필기시험.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또 필기시험을 보는지 아니면은 과제 발표로 돌릴 건지는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과제 및 보고서는 20%인데 두 가지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과제로만 받을지 아니면은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비대면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학기에 수업 목표가 있죠. 그래서 레스토랑 경영을 위해서 내가 오너 셰프가 됐든 그냥 오너가 됐든 아니면은 이 레스토랑의 책임자가 됐든 어쨌든 뭔가 경영을 해야 할 때 주방 경력과 기술 연마 등의 필수 사항을 바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너 셰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홀에서 어떤 그런 뭐 기능을 익혔다기보다는 주방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두루두루. 근데 이게 내가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 레스토랑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뤄나가고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러한 위기를 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레스토랑 경영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위기였는데 그 부분을 잘 이겨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가. 그래서 인생이 됐던 레스토랑이 됐던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목표로 삼고 하여서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죠.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레스토랑 창업을 경험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재고, 구매, 손실, 판매, 수요, 식재료비, 조리법, 고객관리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자산 관리, 정보 경영,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경영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 인적 자원 있죠? 인적 자원만 따로 한 학기 수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런 뭐라지? 정보 경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산관리, 이게 다 한 학기짜리 수업이에요. 자산관리, 그 다음에 정보 경영, 인적 자원, 이거 정말 다 따로따로 대학원, 만약에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과목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런 부분을 이런 카테고리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1에서 3주차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K클래스 545라는 우리 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배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퀴즈를 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은 4에서 16주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품질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지식 그리고 이런 창업 시뮬레이션 능력을 함양을 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교재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PPT 자료 등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 PPT 같은 경우에는 저는 PDF로 이제 변환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를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봐야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내 거 같고.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핸드폰으로 그냥 슉슉 넘기면서 보거나 아니면 탭에서 이렇게 줄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요즘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환경 보호죠. 자연 이렇게 종이를 안 쓰니까. 그럴 수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잘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거는 데피니션이죠. 정의.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우선 주 교재는 이 오너 셰프를 위한 레스토랑 창업론이라는 교재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좋겠죠. 좋을 텐데 뭐 너무 싫다 뭐 이러면 그냥 PPT만 보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PPT만 봐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교문사나 파워북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교재는 이거 메뉴 관리 및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조리가 위주이다 보니까 사실 레스토랑 창업, 레스토랑 이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메뉴 관리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로 이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메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책 두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거고 두 개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주교재 정도랑 제가 나눠드리는 PPT를 잘 모아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이거 외에도 이런 뭐 외식업, 외식 창업 뭐 이런 외식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론적인 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좀 자세히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 교재에서 레스토랑 창업론의 교재에 챕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쭉 원론적인 걸 얘기하다가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 부분만 공부를 대학원 가면은 대학원 수업은 어떠냐면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한두 번으로 끝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표예요, 발표. 그래서 이런 창업 사례 발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업장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조금 원론적인 거 이론적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책을 사면 뭐부터 보시나요? 저는 표지를 봐요. 표지 그림. 아주 단순하죠? 왜냐하면 표지에 나타나 있는 제목과 그림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레스토랑 오너 셰프를 위한 저 레스토랑 창업론. 그래서 레스토랑을 경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잘 해야 하는지를 오너 셰프의 시각에서 좀 풀어낸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조리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볼 거는 레스토랑 창업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서 아니 여기 서비스 관리 매뉴얼도 있죠.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이거를 다 짚고 넘어갈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뭐 재무관리 쪽에서는 진짜 재무관리 전문가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재무관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런 관광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조리학, 조리 외식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무관리 쪽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해서 드렸고요. 여기 아마 펼쳐보면은 목차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강의는 계획을 한번 제가 여기에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까지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수업이 수요일과 목요일로 나뉘어 있어요. 제가 시수가 6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5시간을 수요일에 하고, 왜냐면 제가 앞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3시간짜리가. 그래서 수요일에는 2시간, 목요일에는 1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비대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때 2개, 이때 1개 이렇게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 하시면 되고, 4주차 대면 수업 때부터는 수요일날 2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날 1시간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셔서 아마 대면 수업 때 수요일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서로 해서 만나기로 하고 목요일은 제가 비대면처럼 이제 영상을 좀 제가 강의 쪽을 녹음을 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소개를 하고 레스토랑 창업의 이해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품질 관리를 하려고 해도 창업을 잘 해야지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식 산업을 조금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저 기억의 저편에 있는 외식 산업론에서 했었던 부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세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이게 되게 제 생각에는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먼저 이거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는 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어려운 부동산 임대하고 인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창업자본 너무 중요하죠. 이거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대출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거는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책으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기획과 분석 부분, 그리고 기교, 메뉴와 디자인, 메뉴 상품 개발, 신메뉴 개발, 이렇게 쭉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를 한번 치를 거예요. 1주부터 7주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 때 이론 수업으로 듣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도록 하고요. 네,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2차전이죠, 우리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 안 드렸군요. 네. 5월 5일과 5월 19일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이 오시네요. 네. 그래서 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수업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주차 기말고사까지 막 빡빡하게 막 보강까지 넣어서 하고 하루 또 보강을 따로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날짜를 맞춰가지고 보강을 잘 잡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9번째는 상권 분석. 이게 창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인데 이게 빠졌네. 레스토랑 마케팅 전략. 네. 그 다음에 이 11번째 수업 때는 레스토랑 및 주방 공간 설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쵸? 주방 공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리고 13번째 때는 인적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적관리만 따로 한 학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적관리가 너무 어렵고 중요하죠. 다 중요하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서비스 관리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튼튼하게 갖춰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대한 것도 위생관리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위생 쪽이죠. 다른 사업과 다르게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부분이 위생 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 굉장히 어려운 뭐 무슨 독들을 외우고 무슨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런 선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사업 계획서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 계획을 쭉 자기가 레스토랑을 내가 차릴 거야. 그래서 사업 계획 발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거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레스토랑을 창업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발표죠.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모든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제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 발표를 2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할 건데 사실 개별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과제 2가지 있죠. 20%에 해당하는 10%, 10%씩 해당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 마지막 그 15주차에 하는 14주차에 하는 이런 발표 시간이 하루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어떤 플로우에 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마시고 아주 자유스럽게 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딱딱한 사람 꼰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막 이렇게 막 막혀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죠. 발표 이런 딱 발표라 그러면 저 싫은데 막 발표가 근데 사람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표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 과제는 이거를 과제로만 끝낼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발표를 또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진짜 위기예요. 위기. 너무너무 위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코로나 발발하고서 그 얘기 그 뉴스 보셨죠? 그 주방 기구들 기기들 막 그 중고 시장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넘쳐난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집이 고양시인데 중간중간 가다 보면은 이런 주방기구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이런 싱크대 이런 개수대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코로나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것이 원인인지 우리가 이게 너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집합을 금지를 시켰고 집합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원인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뭐 몇 퍼센트가 뭐 코로나가 뭐 3월에 시작되고 뭐 몇 퍼센트의 외식 업체가 뭐 문을 닫았고 파산을 했고 그래서 이런 원인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은 어렵지 않은 게 뭐 경제 분석해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기사 뭐 신문 기사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꽤 되니까 이런 거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런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현상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배달이 활성화가 되어서 배달 어플이 막 엄청 시장이 커졌죠. 그리고 더 그 배달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또한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여러분들이 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MR 식품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집에서 그냥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 또 이게 되게 환경 문제가 크게 돼요. 그래서 예, 환경 오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에코 프렌들리한 네, 환경을 생각하는 방안을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잘 썩을 수 있는 뭐 옥수수나 전분을 이용한 그릇을 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릇을 가져가서 음식점에서 사가지고 오면 뭐 할인을 혜택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이거를 발표까지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